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일본 엔화 가치가 크게 상승했죠. 한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달러당 162엔까지 갔는데 지금 149엔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본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가치는 상승했죠. 환율이 하락을 했지. 여기에 이제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엔화 가치 하락 배경, 그러니까 2022년 10월 이후 2024년 6월까지 7월 초까지 그죠?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 배경은 일본 경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일본 은행이나 일본 시중은행이나 와다나베 부인 그리고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략하고 관계 있어요. 이분들이 그 미국이 훨씬 자산시장 환경이 좋으니까 일본은 금리도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미국 중심으로 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 일본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간 거고, 지금은 이제 일본계 자금이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해요. 최근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배경에도 일본계 자금이 수익 실현을 하니까 주가는 빠지고 또 수익 실현한 돈으로 엔화로 바꾸고 그죠? 그 과정에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일본이 망할 것 같으니까 환율이 올랐다. 앞으로 환율은 170엔, 180엔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환율 결정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일본도 정부 부채가 많잖아요. 세계에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금리는 낮지만은 최근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미국에 가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S&P 500도 많이 올랐지만은 나스닥 100은 70% 올랐으니 일본에서 채권 투자하는 때 얻는 수익과 비교하면 70년 동안 채권 이자 상당액을 불과 1년 반 만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올린 거예요. 또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니케이 지수도 44%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 능력이 크게 향상된 거죠.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못한다. 이유는 재정 적자가 너무 많다. 또 일본 정부 부채 전체가 그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YTN인지 MBN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출연자가 그 일본이 금리를 1%만 올리면 그 정부 부채 전체 GDP 대비 약 한 270%가 1%만큼 금리 부담이 늘어난다. 그건 채권은 올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자 부담도 엄청 증가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일본 시중은행, 일본 법인, 와다나베 부인, 그 다음에 일본 은행, 그 다음에 연기금, 이 모두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미국 가가지고. 또 일본도 미국인처럼 자주 매매 안 해요. 미국도 1년 반 만에 1회전 해요. 일본도 1년 반 만에 1회전 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엔비디아를 1년 반 전에 예를 들면 2022년 10월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팔아간 거예요. 우리 국내 전문가들하고 그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일본이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수익 실현하니까 이제 이익이 실현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전부 다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국부가 크게 증가한 거예요. 조세 부담 능력이 훨씬 향상된 거예요. 1년 반 전보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 상승 요인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일본 경제가 망해서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 환율이 올랐는데 이제 수익을 실현하니까 엄청 큰 돈을 벌었으니까 일본 국부 크게 증가했고 부채 상환 능력 크게 향상된 거예요. 지금 엔화 가치 상승 요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세미나에 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뭐 상세한 내용은 또 아직까지는 얘기를 많이 못했고, 환율은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토막 관련 지식을 얘기하면 경제학 교수나 경제학자들 수준에서 밖에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몰라요. 여튼 일본계 자금이 지난 1년 반에서 2년 동안 미국 시장이죠. 자산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일본의 국부가 크게 증가했다. 조세부담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금리 1%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자산운용 수익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가치 상승 요인이 있다. 혹자는 이걸 두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으니까 일본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 이건 설득력이 크게 없어요. 그러면 원래 1월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엔화 가치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수익을 실현하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시장 대응 전략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튼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많은 시간 할애할 수는 없고, 저거 아직 목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 뭐 얘기를 하고, 다음에 환율 얘기는 많은 얘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계속 경제학 교수, 경제 전문가 이게 아마 환율 결정 원리 모르고 화폐 가치 결정 원리를 모르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자산시장의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환율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